유지자 위능 이소사대. 오직 지혜로운 자만이, 지혜로운 왕만이 이소, 작은 걸 갖고 큰 걸 섬길 수 있다. 즉 자기 나라가 작은, 그러니까 큰 나라를 섬길 수 있다. 그 대왕이라고 하는데 이건 태자로 읽어요. 태왕이 사훈육, 훈육을 섬겼고 구천이 오나라를 섬겼다. 이건 뭐냐면 대왕은 순이죠. 뭐야? 순임금의 신하 중에 후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설이죠. 이거 순임금 때 직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듯이 농업을 담당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자손들이 쭉 있어갖고 고공담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태왕이에요. 태를 읽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사람의 아들이 쭉 있는데 막내 아들이 계력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공담보가 딱 봤더니 얘보다는 얘 밑에가 이제 손자가 있는데 얘가 기가 막힌 거야. 그래가지고 왕위를 얘한테 이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적장자로 가면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래 고민하고 있더니 이 형들이 아버지 눈치를 채고 나라를 떠나서 딴 데로 숨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와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문왕이에요. 문왕의 아들이 무왕이죠. 여기서 이제 주가 천하를 통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고공담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은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 이제 은은 제정일치 국가예요. 그러니까 왕이 제사장을 겸하는 나라인데 은이라고 하는 나라의 최고신이 제예요. 우리가 옥황상제 할 때 위에 상자를 붙으면 상제라고 하는 건 이제 거기서 온 건데 주나라는 이 신이 여기 주죠. 주는 신이 최고신이 천이에요. 이거를 이제 은주는 그 왕들의 이름이라 이런 게 이제 각골문에 이제 기록에 대부분 나오고 그래갖고 이제 역사적 실제가 확인된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최고신이 부적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데 제에서 천으로 바뀌었다는 걸 어떤 식으로 역사학자들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천은 유목민족들이 일반적으로 천을 최고신으로 섬겨요. 유목민족들이. 특히 유라시아 일대 이제 유목민족들이. 그래가지고 추도 혹시 그 계통의 그 유목민족 계통의 그 갈래가 아닌가 이제 그런 의심들을 하는데 이제 냉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고공담보가 이렇게 있으면은 황하가 이렇게 했을 때 주에 저걸 호경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여기 있지 않고 이 북쪽에 있었어요. 북쪽에 있다가 오랑캐 압박에 못 이겨갖고 고공담보 때 이쪽으로 내려와요. 서안 근처로. 고공담보 때. 고공담보. 이거 보라고 읽어요. 부자로도 쓰는데 하여간 보라고 읽는데 이런 것들이 하여간 이제 유목민족이 압박에 못 이겨갖고 천도하는데 이런 것들이 여하튼 유목민족의 피가 섞였거나 뭐 이래갖고 이 최고신이 바뀐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이게 이제 호경에 있다가 BC 771년에 낙양으로 천도를 하죠. 이거 이제 오랑캐 침입받아갖고 여기 호경이 이제 약탈당하면서 천도를 하는데 이 태왕이라는 건 이 고공담보예요. 그러니까 주가 부흥하는데 주가 천하를 제패하는데 어떤 사실은 이제 바탕을 깔아준 사람인데 그 태왕이 자기가 강한데도 훈육을 섬겼다. 훈육은 누군지 모르는데 보통 흉노로 봐요. 그 당시 이제
그 유라시아 그 초원 일대를 지배했던 흉노를 섬겼고, 자기가 약하니까 그 흉노를 섬겼고, 구천이 오나라를 섬겼다는 거는 그 당시 구천이 섬긴 오나라는 오월동주의 부차죠. 그때는 이제 오나라 부차가 그렇게 해서 제일 컸을 때니까. 그러니까 어진 자는 자기가 큰데도 작은 자를 섬겼고,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작으니까 큰 나라를 섬겼다는 거예요. 어진 자는 자기가 큰데도 작은 나라를 섬겼고, 지혜로운 자는 작으니까 큰 나라를 섬겼다. 2대 사소자, 천자야, 이소 사대자, 위천자야. 2대 사소. 자기가 큰데도 작은 것을 섬기는 것은 하늘을 즐기는 것이다. 즐기는 자다. 이건 뭐냐면 하늘의 법도. 하늘의 법도가 하늘이 갖고 있는 법도 중에서 큰 법도 중에 하나가 하늘 아래에 있는 만물을 품고 살리죠. 응? 그러니까 하늘의 그 호생지덕을 본받아 갖고 조금만 이제 이렇게 건드리고 그래도 에휴 이렇게 품어준다는 거예요. 하늘의 도를 자기가 큰데도 작은 나라가 저가는 걸 혼낼 생각을 않고 받아주고, 이소사대, 작아서 큰 거를 섬기는 자는 하늘의 법도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러다가 잘못하면 망한다. 그런 하늘의 법도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낙천자 보천하, 외천자 복이고, 하늘의 법도를 즐기는 자는 천하를 보존할 수 있고, 하늘의 법도를 두려워하는 자는 자기 나라를 보존할 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지보다는 인이 먼저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시운 위천지유 우시부지. 시에 말하기를 하늘의 위험을 두려워해라. 그러면 시의 시는 우시. 이거는 옛글은 다 발음으로 통한다고 그랬죠. 시예요. 이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런 뜻이에요. 보지. 내 나라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왕활 대제 언의 과인유질 과인호용. 이 왕이 말하기를 참 크구나 그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과인은 질, 병이 있으니 과인 호용, 과인은 용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맹자가 제 선왕한테 얘기한 게, 당신이 어질면은 조그만 나라가 당신을 화나게 하더라도 품어주고, 당신이 지혜로우면 큰 나라한테도 알아서 숙여라. 그러니까 이웃나라하고 다투지 말고, 네가 크면은 품어주고 네가 작으면 입장에서 그러는 건데, 난 그렇게 못해.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일을 좀 해갖고 상대방이 크더라도 가서 붙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대활 왕청 무호소용. 그랬더니 맹자가 대답하니 왕께서는 청컨대 작은 용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작은 용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부, 무검, 질시왈, 피, 오를 읽어요. 응문사. 오, 감당하제. 차, 필부지용, 적일인자, 왕청대지. 즉, 왕께서는 청컨대 작은 연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대조, 무검, 검을 어루만지면서 질시, 눈을 부릅뜨고, 상대방을 보면서 말하기를 피오 감당하지. 그가 어찌 나를 감당하겠는가. 그러니까 칼을 만지고 눈을 부릅뜨면서 적에 어떻게 나를 상대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은 필부지용, 필부의 용기로 적일인자, 한 사람만을 상대하는 것이다. 한 사람만을 상대하는 것이다. 왕청대지. 왕께서는 청컨대 그 용기를, 그런 작은 용기를 부르지 말고 큰 용기를 크게 하십시오. 시운 완
시운 왕혁산호 원정기호 이알조고 이독추호 이대우천하 시에 말하기를 왕은 혁연이에요. 이거 그냥 이렇게 크게 노한 모습이에요. 환한 모습. 참 화가 나서 이에 정기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를 나눌 때 사단, 여단 뭐 그러죠? 이 여는 군대에 다 그런데 그 밀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라고 하는 나라를 점령하려고 가는 것을 막았다. 응? 그러니까 내가 참는데도 한도가 있지. 너 그 밀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계속 그 짓에 요건 못 참는다. 응? 거나라까지 들어가는 거 못 붙겠다 그래가지고 이에 불끈 화를 내면서 군대를 정돈해갖고 그 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나라로 가는 걸 막았다. 그러면서 호는 복이에요. 주나라의 복을 돈독히 했고 이대우천하, 대는 양이에요. 천하의 주나라를 드날렸다. 천하의 주나라를 드날렸다. 차 문왕지용이야. 이것이 문왕의 용이다. 문왕 일로이 안천하지민. 문왕은 한 번 노하자 천하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불의를 보고 못 참아갖고 천하의 만민을 평안하기 위해서 병사를 동원했다. 그러니까 그런 문왕의 덕은 그 노는 결국 천하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했다. 서왈 천강하민 작지군 작지사. 서경에 말하기를 하늘이 이 백성들을 내려서 이 백성을 위하여 작군 임금을 만들고 이 백성을 위하여 스승을 만들었다. 6월 기조 상제 총지사방. 그러면서 하늘이 이 백성을 내리면서 백성을 다 왕도 만들어주고 백성을 저가지고 스승을 만들어줬는데, 그러면서 하늘이 말하기를 기는 의미가 없어요. 조상제, 상제를 놓아. 위에 있는 상제를 놓아. 총지사방, 사방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유제무제, 그리고서 또 유제무제, 유화제, 천하, 갈갑, 유월궐지. 그리고 하면서 뭐냐면 죄가 있건 죄가 없건 오직 내가 있다. 내가 판단한다 이게. 죄가 있고 없고는 내가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왕에 대한 얘기예요. 죄가 있고 없고는 왕 내가 판단하니 천하에 누가 궐지 그 뜻을 감히 어길 수 있겠는가? 갈은 의문사예요. 천하에 어찌 감히 그 뜻을 어길 수 있겠는가? 이건 횡을 읽어요. 일일 횡행어 천하 무왕치지. 한 사람이 천하의 횡행, 난폭한 행동을 해서 하자 무왕이 이를 부끄럽게 여겼다.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무왕이 타도한 은나라 마지막 왕 주왕이에요. 응? 주가 천하를 제 멋대로 하자 무왕이 이를 부끄럽게 여겼다. 차 무왕지용이야. 이것이 무왕의 용기다. 이 무왕 역일로이 안천하지민. 그래서 무왕 또한 한 번 놓아서 천하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했다. 금, 왕, 역, 일로이, 안, 천하지민, 민, 유, 공, 왕지, 불호용이야. 지금 왕께서 또한 한 번 노해서 천하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면 백성들은 오직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뭘 두려워하냐면 왕지 불호용. 왕께서 용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한다. 응? 왕께서 용기를 내라 이거죠.
당신이 용기를 내고 천하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면 백성들은 그런 용기는 얼마든지 환영이다. 오히려 그런 용기를 내지 않을까 걱정한다. 이게 이건 특별히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이 얘기는. 그 다음에요. 제선왕 견맹자와 설궁. 저 나라 선왕이 설궁에서 맹자를 보았다. 설궁은 일종의 별궁이에요. 설궁이라는 별궁에서 맹자를 보았다. 왕왈 현자역 유차로코. 왕께서 말하길 어진 자도 또한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까? 당신도 이렇게 별장 같은 거 만들고 뭐 이런 거 즐기십니까? 맹자 대화 유. 맹자가 대답한 말이 유 있습니다. 나도 그런 거 즐깁니다. 인 부득 즉 비기상이. 그런데 사람들은 부득 그 왕이 자기 경궁 말고 설궁을 두듯이 그런 즐거움을 인부득 다른 사람들은 부득 그걸 얻지 못하면은 비기상이야. 비난하는 거예요. 기상 자기 윗사람들을 비난한다 이거예요. 응? 자기 윗사람들을 비난한다. 부득이 비기상자 비야. 자기가 그런 즐거움이 얻지 못한다고 해서 그 윗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비가 하나는 동사로 비난하다고 쓰이고 하나는 잘못이다고 쓰인 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 위민상이 불여민 동락자 역비야. 그러나 민상 백성의 윗사람이 되어갖고 여민 동락 백성과 함께 즐기지 못하는 것 이것 또한 잘못이다. 자기가 그런 게 없다고 그 윗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윗사람이 돼갖고 아랫사람과 즐거움을 같이 하지 않는 것 이것도 그거 잘못이다. 락민지락자 민역 락기락 우민지우자 민역 우기우 락이 천하 우이 천하 연이불황자 미지우야. 락민지락 민지락 백성이 즐기는 것을 같이 즐기면 민역 락기락 백성도 기락 임금이 즐기는 것을 또한 즐긴다. 우민지우 임금이 백성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면 민역 우기우 백성들도 기우 임금이 근심하는 것을 또한 근심한다. 그렇게 되면 백성과 임금이 다 같이 기뻐 즐기고 근심하는 거니까 락이 천하로서 즐기고 이렇게 천하의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기고 우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근심하면서 그러면서 불황자 왕이 되지 못한 자는 미지유야.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영민동락입니다. 석자 제경공 물어 안자왈 오욕 관호 전부 오자가 잘못됐네. 주어 물 텐데 잘못됐어요. 그 오자는 무자예요. 아이씨. 다음에 한 통 사다 놔야겠네. 응? 석자 옛날에 제 나라 경공은 공자시대의 사람입니다. 응? 공자시대의 사람인데 물어 안자는 경공 때 재상을 했던 안영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안자 제신 명영 안자는 제 나라의 신하로 이름이 영이다. 옛날에 제 나라 경공이 안영에게 물어 말하기를 오욕 관어 전부 조무 준해인함 방운앙야. 나는 관은 관광하다 바라보다 관광하다 유람하다 이런 뜻이에요. 싶다. 전부 조무는 산의 이름이에요. 전부 조무 개 산명의 산의 이름인데 어느 산인지는 모릅니다. 나는 전부와 조무산을 관광하고 준해인함 준은 순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준순이야.
바다를 따라 남하여 방우낭야, 낭야의 방은 지 이루면서 관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관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나라를 둘러보고 싶은데 내가 전부 종우산을 보고 바다를 따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낭야산에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 나라는 당시 산동반도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전부 조무가 있으면 보고 바다를 끼고서 이렇게 해갖고 낭야는 이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 하수이 가히 비어 선함가냐, 내가 어떻게 닦아야, 어떻게 나 자신을 몸처신을 해야 선왕들의 관광에 비견될 수 있습니까? 이게 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이라는 뜻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왕의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도 나오지만 자기가 다스리는 영내를 보면서 백성들이 제대로 살고 있는가 살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왕들은 뭐 관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서 한 거는 그 지방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살펴보고 다녔으니까 그 선왕들이 이렇게 그 나라를 관광하고 다닌 거에서 누구도 비난을 하지 않은 거야. 근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선왕들처럼 욕으로 얻어먹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안자대왈, 안녕히 말하기를 선제무냐, 참 좋습니다. 질문이. 천자 적 제후왈 순수, 순수자 순소수야. 천자가 제후에게 적은 가다예요. 가다는 천자가 제후에게 가는 것을 일컬어 순수라고 하는데, 순수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바를 돌아보는 것이다. 천자가, 중앙에 있는 천자가 각 지방에 있는 지후한테 가는 것을 순수라고 하는데, 그 순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그 지후가 담당한 나라를 지켜갖고 거기서 하는 바를 둘러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가갖고 그 지방을 맡은 애가 제대로 정치를 하고 있는지, 백성하고 잘 다스리는지를 둘러보는 것이다. 제후 조 천자왈 술직자 술소직이야. 제후가 천자에게 조회하러 오는 거. 그러니까 제후들은 다 지방에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이렇게, 또는 뭐 2, 3년에 한 번 이렇게 천자한테 오는 거를 조회하러 오거든요. 천자한테 가서 조정해갖고 이제 절하고 뭐 이런 건데, 그거를 술직이라고 하는데, 술직이라고 하는 것은 술소직, 그 직분을 맡은 것을 진술하는 것이다. 즉 제후가 자기가 맡은 직무에 대해서 중앙의 천자한테 와서 진술하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무비사자, 그것이 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즉 천자가 지후한테 가든 지후가 천자한테 오든 명목상으로는 관광하러 가는 것이지만 그게 관광이 아니라 다 공무로, 일로 가는 것입니다. 춘성경이 보부족, 추성렴이 조불급. 보면은 밭 가는 것, 농사 짓는 것을 살펴서 백성들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가을에는 성렴, 거두는 것, 수확하는 것을 살펴서 이 급은 족하고 같고 조는 돕다는 게 부족한 것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이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봄에 갈 때는 백성들이 농사 짓는데 뭐 부족한 게 없나 그걸 살피고, 가을에 갈 때는 백성들이 이렇게 수확하고 이러는 게 이게 1년 양식이 있고 그 부족한 거를 도와주는 것이다. 하원할 오왕불유 오하이휴 오왕불의 오하이조 인류 일의 위제후도. 하원, 하나라 속담에 말하기를 우리 왕이 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이 어떻게 쉴 것이며 쉬며. 유는 봄에 하는 순수예요. 봄에 하는 순수고, 오왕불에, 얘는 가을에 하는 순수예요. 우리 왕이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겠는가? 응? 왕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이 부족한 걸 다 챙겨두니까 우리가 쉴 수 있고 우리가 도움도 받는다. 응? 일요일에 봄, 가을로 한 번씩 유하고 예하니 위 제후도, 제후들의 법도가 되었다.
제후들의 본받게 한 법도가 되었다. 그런데 금야 불현, 지금은 불현 그렇지 않다. 사행이 양시, 기자불식, 로자불식. 사행, 군대처럼 군대가 왕이 가면 호위병들이 이렇게 따라갈 거 아니에요. 어? 군대가 가면서 양식은 먹을 것을 먹어치는 거예요. 식량을 먹어치워서 양의 식량을 먹어치우고 치워갖고 기자, 굶주린 자, 백성 중에 굶주린 자들이 먹지를 못하고 백성 중에 이래갖고 피곤한 자들이 불식 쉬지를 못한다. 견견서참, 민내 작득, 방명학민, 음식양류. 그래갖고 백성들이 막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그러니까 서로 흘겨보면서 서는 서로 상자예요. 서로 참소한다 이거예요. 서로 헐뜯는다. 막 인심이 삭막해질 거 아니에요. 갑박해지고. 응? 민내 작득.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에 작득, 원한을 일으키게 된다. 근데 그 천자의 군대가 이렇게 하고 천자의 일행이 가는데 방명하긴, 방은 그 군대 일행, 가는 일행들이 방은 여기에요. 임금의 명을 어기고 백성을 학대하며 음식, 마시고 먹는 것들이 약류,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 그렇게 마시고 먹어 조진다. 유연항망 위제후. 그러면서 유연항망하여 제후들의 근심이 된다. 그러니까 뭐 그게 지나갔다 그러면 그저 그냥 초토화되고 그러니까 제후들의 근심이 된다. 유연항망은 이제 뒤에 설명이 나와요. 종류하이 망반 위지류, 종류상이 망반 위지연, 종수 무협 위지황, 락주 무협 위지망. 그러니까 류련 황망이죠. 류는 강물의 흐름이에요. 강물의 흐름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서 돌아오는 것을 있는 것을 일컬어 유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강 따라 하류로 여행을 가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줄 모르는 걸 유라고 하고, 종류상 강물을 따라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돌아올 줄 모르는 거를 련이라고 하며, 종수 짐승을 따라, 그러니까 사냥하느라고 짐승 쫓아다니느라 하는 것을 무협, 실증을 내지 않는다. 즉 짐승만 사냥만 하러 다니는 거를 황이라고 하고, 락주무협, 술을 좋아하기를 무협, 실증을 내지 않는다. 그냥 후구장창 술 하는 거를 일컬어 망이라고 한다. 왜 웃으셔? 여기 지금 그 사람 안 왔네. 망. 응? 선왕무 유련질락 황망직. 선왕들은 유련의 즐김도 없었고 황망의 행동도 없었다. 유군소연, 그러니 오직 임금께서 행하는 맛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나라를 한 바퀴 돌아보고 싶은데 당신이 선왕의 그 돌아보면 비견될 수 있고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건 당신이 하기 나름이다. 당신이 어떻게 유연황망하면은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것이요, 옛날 임금처럼 그렇게 하면은 당신이 칭찬받을 것이다. 경공열 대개호국 출사오교. 그래서 경공이 그 말을 듣고 기뻐서 나라에 크게 경계를 내리고, 나라에 이렇게 이런 거 조심해라 크게 명령을 내리고는 출사오교, 교회에 나아가 머물렀다. 즉 자기는 임금이라는 게 항상 궁성 안에 갇혀 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걸 보려고 교회에 나가서 머물면서 백성들이 사는 걸 살펴봤다. 시 흥발 보부적. 그리고 이에 처음으로 흥발은 창고를 여는 거예요. 창고를 열어서 보부적, 백성들에게 부족한 걸 보충해줬다. 창고를 열어갖고 거기 있는 걸 풀어갖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그랬다. 태사왈, 이거 태자를 읽어요. 사는 스승사자가 아니라 수승이라 쪽에서는 악사를 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자에는 장님이란 뜻이 있어요. 옛날에 음악하는 사람들은 장님이 많아요. 왜냐면 장님이
우리 또 장님은 귀가 발달하기 때문에, 응? 태사, 그러니까 악사장을 불러서 말하기를 위와 작, 군신, 상열지약. 그 태사를 불러 말하길 위와, 나를 위하여 군신 상열지약. 임금과 신하가 상열, 서로 즐기는 음악을 만들어라. 임금과 신하가 서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라고 명령했다. 치소, 각소, 시야. 이거 치로 읽어요. 지구란 읽고. 치소와 각소라고 하는 음악이 그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기시왈 축군하오, 축군자 하오냐. 그 시에 말하기를, 그러니까 치소 악소의 그 가사에 말하기를 축군의 축은 여기 있죠. 축은 여기 축자가 해석이 안 붙었구나. 아주 줄였구나. 축이라고 하는 것은 지예요, 지. 임금 행동을 막는 것. 축군자, 임금 행동을 막는 것이 하오, 어찌 허물이 되겠는가. 축군자, 임금의 행동을 막는 것도 혹은 임금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의 잘못된 행동을 막는 것이다.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렇게 가는 거, 왕들이 가는 게, 수나라 양제가 고구려를 치다가 깨졌잖아요. 응?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수나라 말에 이제 농민반란이 일어나갖고 수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당나라가 들었어죠. 근데 당태종도 고구려 정부로 왔다가 한번 되게 혼나고 돌아가잖아요. 응? 그때 당태종 죽을 뻔도 봤거든요. 근데 당나라는 결국 고구려도 멸망시키고 백제도 멸망시켰잖아요. 그거야 뿐만 아니라 돌골도 멸망시키고 중국 역사에서 몽고 빼고 총 다음으로 큰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수는 왜 망했을까요? 양제는? 예? 수나라 양제가 장안이죠. 근데 수나라가 양제가 한 것 중에 제일 큰 게 대운하를 건설한 거예요. 저기 소주 황제부터 베이징까지 쭉 연결되는. 그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군대를 육로로 이동을 하면은 내가 식량을 얼마를 가지고 갔어요. 내가 뭐 80kg짜리 하나를 못 찍을 거고, 저봐야 한 3, 40kg 지면서 가면서 하루에 한 1kg, 2kg씩 먹어치우면은 한 달이면 다 먹어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루에 얼마를 가갔어요. 하루에 한 2, 30kg 간다고 치면은 한 500kg, 600kg 가면 지가 지고 온 거 다 먹어치거든. 그것만에 소, 뭐 이런 거, 말 이런 거 가지고 그 건조 싣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가? 수로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수로는 배가 싣고 바람과 이렇게 뱃사공면만 있으면 쭉 올라가서 그냥 바로 풀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 물길이 쭉 있었던 걸 쭉 연결해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양주라고 있어요. 이 양자를 쓰던가? 우리나라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 기생으로 제일 유명한 데가 평양기생하고 강계기생이 유명했죠. 중국에서 기생집으로 제일 유명한 데가 양주기생이에요. 양주기생이거든. 미인들이 많다는 동네예요. 그리고 이제 기생 동네로 저거 하면 미인들이 또 글로 꼬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양자가 여기를 되게 좋아한 거야. 그래가지고 후딱 하면
장안에 있기 싫으니까 여기 와서 이제 노는 거예요. 뭐 한 7, 8차례 놀았대. 그러다가 이제 막 신하들이 막 상소 올리고 툭툭 오르면 마지못해 갔다가 또 핑계만 대면 오고 그랬다는데, 황제가 가면은 문무백관이 따라붙을 거 아니에요. 문무백관 그 호위하는 병졸들 따라붙죠. 그 다음에 황제가 가면 그냥 가요? 거기에 시중도는 빈첩들, 비빈들 따라가지, 요리사 따라가지, 옷 만드는 사람 따라가지. 이건 행렬이 장난이 아니에요, 행렬이. 아니, 서태후가 그저 의화단에 난 사건 때 그 영불 열학군들이 초대해갖고 반주 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기차가 뭐 몇십 량짜리가 세 번 출발했는데 그 대부분이 그거였다는 거야. 시중 들고 뭐하고 하는. 그러니까 황제는 하나 가지만 몇만 명이 가면은, 근데 이 사람들이 가면서 지들이 먹을 거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딱 어디 도착하면 그 동네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번 쓸고 가면 그 동네가 완전히 초토화돼요. 초토화돼. 게다가 이제 이렇게 가면, 이쯤 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배로 운반하거든요. 배로가 이제 저기 이제 배로 운반하면은 양재배는 크게 만들어 갖고, 어? 이게 이 보트로도 잘 안 돼요. 용선이라 가지고 뭐 2층에 뭐 크게 만들었대. 그러면 이 배를 어떻게 운반하는 줄 알아요?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배에다가 밧줄을 매갖고 운하 양쪽에서 이걸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내려갔다면 초토화 돼요. 이거로 7, 8차례 하니까 2일대인 사람들이 지금 도저히 못 살겠다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청나라가 건룡 말부터 삐끗하거든요. 건룡 말부터 삐끗하기 시작하는데, 건룡 때 강이 굉장히 검소했고 옹정도 굉장히 검소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국력으로는 아마 세계부의 한 3분의 1 이상을 가졌을 텐데, 건룡 때 최고를 기록하면서 사실은 안으로 골병 들기 시작해요. 건룡이 마지막에 강남을 6차례인가 7차례 내려가. 또 그런 식으로 내려가니까는 그냥 내려가는 때가 골병이 들은 거예요. 네? 양주로 간 거예요? 양주가 아니라 저기죠. 어디야? 항주. 그게 야사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건룡이 되게 똑똑했다며요. 건룡이 되게 똑똑했는데, 야사에는 어떻게 이제 중국 드라마에도 나와요. 중국 그렇게 드라마에 황제의 딸이라고 하는 옛날에 드라마 있죠. 중국 드라마 인천 OBS 전신이 뭐지? 거기서 그거 했거든, 황제의 딸. 응? 응? 경인방송에서 황제의 딸인 게 뭐냐면 건룡의 딸인데, 건룡이 그짝 강남 가갖고 어떤 여자를 건드려갖고 했는데, 이 여자를 데리고 오질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가 건드리면은 무조건 데리고 와갖고 임신을 했다 그러면 황궁 내에 딱 그 독립된 거초를 주고 시종을 붙이거든요. 왜냐면 아들을 낳으면 황제의 자식이고, 그건 기본이 왕이고 잘못하면 황제도 될 수 있고, 응? 딸을 낳아도 공주 아니에요. 근데 건룡이 그 사실을 자기가 이제 뭐 아마 미복하고 나갔는지 그러니까 이제 지도 쪽팔려서 그런지 이제 얘기를 안 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애가 어떻게 이제 알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버지 딸이다 뭐 이래갖고 그게 이제 증명이 돼갖고 황궁에 들어서 살게 된 거예요. 황제의 딸이라고. 이제 공주가 되는데, 얘는 저 여얌집에서 살았으니까 궁중법도 이런 거 전혀 모르고 배우지도 못했으니까 이제 거기서 뭐 그렇게 말썽 일으키는 게 이제 드라마 주제가 된 게 황제의 딸이에요, 그게. 응? 그런데 건룡이 자주 내려간 것 중에 하나가 옹정에 적으러 갔는데, 옹정이 그때는 황제가 아니었을 때예요. 왜냐하면 옹정은 강희의 큰아들이 아니에요. 강희의 큰아들은 태자로 3번 책병되고 3번 패했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패한 채로 끝나요. 그래갖고 그 전에는 강희가 친구를 적장자로 세자로 임명을 했거든. 황태자로 임명을 했다가 이게 하는 게 아니니까 패했다가 그래도 다시 임명했다 패했다 이렇게 3번을 해갖고 결국은 궁전에 갇힌 채로 이제 망하고 마는데, 그런 과정에서 강희가 미리 황태자를 지정하지 않고 내가 죽고 나거든 자금성 태화전, 자금성에 이제
가장 그 중심되는 게 우리나라 근정전 같은 게 태화전인데, 태화전에 황제가 앉는 용상대에 보면은 정대광명이라고 큰 그 액자가 있거든요. 그 액자에 내 후계자를 적은, 저거를 넣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군신, 내가 죽거든 군신들이 모아서 까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황태자로 지정을 안 당했으니까 황궁 안에는, 궁 안에는 남자는 딱 둘이 살아요. 하나가 왕이고 하나가 세자. 근데 그러다 보면 황궁 안에 있는 모든 여자는 황궁 안에 있는 왕이 같이 자자 그러면 자야 되거든.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부자가 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동궁이라는 거 뭐냐면 그 세자나 태자한테는 딱 거기 한정 주고 너는 여기만이야. 나머지는 내 거 이거예요. 응? 너는 여기만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못하면 아주 난처한 경우가 생기니까. 근데 태자를 안 정했으니까 다 여행집에서 컸을 거 아니에요. 옹정도 여행집에서 컸어요. 옹정이 근데 거기서 황제가 나면 그 집은 일반 집으로 쓸 수가 없어요. 왕의 기운이 살아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인이 쓰면은 그 왕의 기운이 일반인이 받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기운이 내 직속 혈계가 아닌 다른 쪽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걸 다른 걸로 바꿔요. 그게 우리나라 같으면 인조가 태어난 게 어디야 경희궁인가 뭔가 옛날 서울고등학교 짜리 그 경희궁이죠. 그 다음에 철종이 태어난 데가 강화 그 용 무슨 궁이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인은 못 살게 하거든. 왕의 기운이 이제 다른 픽줄로 넘어간다고. 옹정이 태어난 데는 지금 절이 돼 있어요. 옹왕원이라고 라마교 사월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절이 되는 거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옹정의 아들들, 그러니까 그때 강희가 죽고 나서 강희가 60년을 했으니까 죽고 나서 옹정이 됐을 때는 옹정도 자식이 많단 말이에요. 응?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 근데 야사에는 어떻게 지냐면 큰 고관 대적들은 이제 다 연이어 붙어 사니까 자기 앞에 이제 어떤 큰 재상 대신 집이 살았는데 같은 날 둘 다 자식을 낳았다는 거야. 근데 옹정이 그때 이제 왕자의 신분이지 이제 아직 세자가 아니고 그냥 왕자의 네 자식 좀 보자. 그리고 데리고 갖고 보내줬는데 아들과 딸이 바뀌었다는 거야. 자기는 분명히 아들을 낳은 것 같은데 받아놓고 보니까 딸이 되는 거야. 응? 뭐 이런 야사가 전해지면서 그 자식이 그 바뀐 딸 그게 뭐 이렇게 그 짝으로 돌았다 이래가지고 그 연년 때문에 그걸 찾으려고 강남을 자주 갔다 이제 이런 야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중국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걸릉이 그렇게 7차례 강남을 행사했고 그 바람에 재정이 이렇게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한 번 이동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황제가 한 번 이동하는 게.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쭉 갔다 와버리면 끝나는데 왕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동차로만 이동해도 교통이 올스톱되고 막 그러잖아요. 응? 근데 이것이 걸어가는 건데. 응? 물길로 가면은 물길도 이 운하라는 게 바람으로 이렇게 바람으로 돛대로 이렇게 가려면은 배의 크기가 적당해야지. 돛대로 이만한데 배가 이만하면 그게 가갔어. 근데 왕이 타는 배는 흔들려서도 안 될 거고 그러면 무지하게 클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막 이렇게 끌고 그러면은 왕이 쓰는 공간이 협소해질 거 아니야. 그건 밑에는 전부 이건데 사실은 옆에서 끄는 거예요. 그 강을 옆에서 끄는 데가 몇 군데 있어. 그 문화는 왕들 그러고 어디가 그러냐면은 장강 삼엽에 가다 보면은 급류가 흐르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공산중국 성립하고 나서 그 다이나마이트 같은 것들 바위 이런 거 다 폭파시키고 뭐 그랬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오다가 왜냐면 저기까지 중경까지 가야 되거든.
못 가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그 금리에 줘가는 거 이렇게 밧줄로 이렇게 끌어서 옮겨주고서 돈 받아갖고 먹고 살고 그랬어요. 그런 민족이, 지금도 그 민족들 후손들이 있어요. 장강산맥 관광 코스에. 네? 그러니까 배를 양옆에, 배 양옆에 이렇게 줄을 매갖고 강가에서 양옆에서 이렇게 끄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렇게 해서 그 금류 넘겨주고 얼마 받고. 근데 뭐 황제나 왕은 황제는 뭐 개뿔이 어딨어. 그거죠.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제 선왕이 묻기를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말하기를 명당을 해 허물어라 라고 하는데 회죠. 저는 지호죠. 회지호. 그걸 허물까요? 이호 말까요? 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태산 밑에 있는 당인데 건물이에요. 건물인데 그 주나라 천자가 동쪽 산동성 그쪽 동쪽 지방을 순수할 때 천자가 거기 앉아서 그 지역에 있는 제후들의 조회를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천자가 머무는 곳이에요. 근데 제선왕은 어찌됐든 그 당시 명목상으로 주나라 왕이 있었으니까 그 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주나라 왕이 머무는 곳이지 제선왕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천자가 머무는 곳이지. 그러니까 너한테는 격이 안 맞으니까 허물라고 그러는데 이걸 허물까요? 말까요? 그런 거예요. 맹자 대왈 부 명당자 왕자 지당자. 맹자가 대답하여 말하길 대저 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왕자 천자의 당이다. 왕 욕행 왕정 즉 무례지의. 왕께서 왕정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허물지 마십시오. 왕정은 왕도에 의한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도하고 반대되는 거죠. 근데 맹자의 주장은 왕도에 의한 정치를 하면은 천하의 왕자가 되니까 네가 왕도에 의한 왕정을 행하면 네가 결국은 천하의 왕이 될 거니까 허물 필요가 뭐 있냐. 네가 왕이 되고서 쓰면 되지. 이런 얘기입니다. 왕활 왕정 가등문이요. 그랬더니 왕이 말하기를 왕정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대활 석자 문왕지 치 기하 경자구일 사자 쇠록 관시 기 부정 택량 무금 죄인 불로. 옛날에 문왕이 기를 다스릴 때, 그러니까 기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고공담보 때 위쪽에 있다가 이 장안 근처에 호경이라고 장안에서 조금 한 100km 좀 안 됐을 거예요. 손 쪽 이쪽으로 내는데 이쪽에 기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쪽 아래로 그 북방유목민족의 고공담보 때 아까 얘기한 태왕 때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기를 다스릴 때, 그러니까 이제 요 지방을 다스릴 때 경자 밭을 가는 자 농부들은 9일은 9분의 1세를 매겼고, 9일이라는 건 뭐냐면 정전제에 하면 밭을 이렇게 갈라갖고 가운데 거를 세금으로 가지고 가니까 9분의 1이죠. 그래서 9분의 1세를 매겼고, 사자세로 벼슬 하는 자는 대대로 녹을 주었다. 이거 뭐냐면 옛날에는 벼슬이 세습이었어요. 특별한 경우에 해갖고 벼슬이 박탈당하거나 아니면 뭐 위로 올라가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세습됐거든요. 그러니까 벼슬하는 자들은 그 직위가 계속 세습되죠. 그래서 녹봉이 세습되었고, 관은 관문이에요. 국경과 시장에서는 살피기만 했지 정원 세금을 걷지 않았다. 즉 관문을 지나갈 때 통관세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뭐 수상한 놈 뭐 이런 게 있나 그걸 살피기만 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도 자리세 이런 거 걷지 않고 뭐 여기서 불온한 기운이 있나 뭐 그런 것만 살피기만 하고, 택량은 저수지나 연못 이런 거예요. 묵음, 거기에 백성들이 들어와서 물고기를 잡는 거를 금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죄인 불로, 죄인에게 너는 처자노예요. 처자하지 않았다는 건 죄인이 죄를 졌으면 죄인 한 사람에게만 국한시켰지 그 처자에게까지 연자시키지 않았다. 노할 무처할 환, 노이 무부할 화, 노이 무저할도 유이 무부할 호.
늙어 마누라가 없는 거를 사람을 일컬어 황이라고 하고, 늙어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라고 하며, 늙어 자식이 없는 거를 독이라고 하고, 어려서 애비가 없는 걸 고라고 한다. 차사자, 환과, 고독부터 환과, 고독, 이 네 자는 천하지 국민이 무고자. 천하에 공공한 사람들로 무고, 어디 가서 그때 하소연할 때도 없는 사람들이다. 문왕 발정시인 필선사사자. 문왕이 정치를 바라여 어짐을 베풀 때, 즉 어진 정치를 시행할 때 반드시 이 네 부의 사람들에게 먼저 했다. 시운 가히 부인 애차 경독이라. 시에 말하기를 가는 이가짜예요. 괜찮다. 아이 진짜. 가히 부인 괜찮구나. 부자들은 애차 경독, 이 경독 고독한 사람들, 아까 말한 환과 고독, 이 사람들을 슬플 뿐이다. 그냥 그런 사람들이 저거지, 부자들은 뭐 내버려둬도 괜찮다. 시에 이렇게 말했다. 즉 힘없고 약한 사람부터 먼저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왕왈 선제오노. 왕께서 말하길 참 좋구나, 그 말씀이. 왕이여 선지, 즉 하위불에. 그랬더니 맹자가 말하길 왕께서 그걸 좋다고 하신다면, 이건 가정법이에요. 어찌하여 그걸 행하지 않습니까? 왕왈 과인 유질 과인 호화. 이건 뭐 이상하다? 뭐가 빠졌네? 빠졌네요. 그냥 그 책을 갖고 가겠습니다. 왕이 말하길 과인유질. 과인이 병이 있으니 과인호화. 과인이 재물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대활. 그랬더니 맹자가 대답하며 말하길 석자 공유호화. 옛날에 공유는 아까 주나라의 계통이 요 나라의 때 시조했던 후직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고공담보에 이르고, 고공담보에서 문왕, 그 다음에 무왕, 여기 이제 꼭 이건 손자죠. 요 중간에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공유는 재물을 좋아했다. 시운 시에 말하기를 내정내창, 내가 후량, 우탁운양. 내정내창, 적은 들판에 쌓는 거고, 곡식을 들판에 쌓는 거고, 내창은 곡식을 창고에 쌓는 거예요. 내가 후량, 그러니까 그 곳에 머무는 사람들은 곡식을 추수해갖고, 뭐 어떤 거는 창고에 쌓고 어떤 거는 그냥 들판에 이렇게 쌓고, 그 다음에 후량은 마른 식량이에요. 마른 식량을 쌓는데, 이렇게 담는데, 포장하는데, 우탁운양, 탁은 도자기 같은 거고, 낭은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기 같은 거는 양끝 이렇게 싸갖고 양끝을 묶고 뭐 이런 식으로 보자기나 주머니 같은데 마른 식량을 쌓는다. 사지병각, 사는 뭐 의미가 없고, 집은 모으다라는 뜻이고, 용은 이에요. 집, 백성을 모아. 그래갖고 이렇게 거둔 다음에 거기 그냥 그대로 있을 사람들은 그냥 그 들판이나 창고에 곡식 식량을 쌓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많은 식량들을 보자기나 푸대에 싸갖고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 나라를 빛냈다. 어떻게 빛냈냐? 궁시사장, 간과 척양, 원방계일. 궁시, 이동을 하려니까 활과 화살을 사는 지자예요. 장은 팽팽하게 하고, 이동하려면 무기를 갖춰야 되니까 팽팽하게 하고, 간과 창과 관은, 간은 창이고, 간은 방패고, 관은 창인데 이렇게 생긴 창이에요. 이렇게 위로 빼죽한 게 아니라 옆으로 나온 거.
이게 창보다 먼저 쓰였어요.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옛날에 전투가 마차전이라고 그랬죠. 마차는 이렇게 찌를 수가 없어요. 빨라서.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쳐갖고 걸려서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이 창이 나오는 거는 보병 전투는 이렇게 붙으니까 찌르는 게 가능한데, 이건 마차처럼 할 때는 창을 못 써요. 이건 무기도 다른 게, 기마민족들, 몽고족 칼들은 이렇게 휘었어요. 말 타고 싸우려면 칼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면 탁 하면 박혀갖고 못 뽑아. 휘어야지 베무서 빠져버리죠.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칼이 이렇게 휜 거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척은 도끼예요. 무게를 드높이 들고서 이에 방은 바야흐로 개는 개자예요. 시작하다. 행진을 시작했다. 고, 거자, 유, 척참, 행자, 유, 과량. 그래서 거자, 거기에 머무르고 하는 자들은 들판이나 창고에 쌓고, 이동하는 자, 이동하는 자는 양식을 쌓았다. 보자기에 쌓았다. 연후, 과이, 원방계. 그런 연후에 이에 바야흐로 길을 가기 시작했다. 왕여 호화, 여 백성 동지, 어왕하유. 왕께서 만일 재물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여 백성 동지, 백성과 함께 한다면 어왕, 왕에게 하유는 한안지유예요.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백성들과 같이 머무를 사람들은 거기 쌓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마른 식량을 쌓고 같이 해서 같이 쓴다면 당신이 아무리 재물을 좋아한다고 그래도 백성들과 같이 사는데 왕 때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이런 게 왜 저거냐면 예전에는 이게 이제 시족 공동체 위에 이제 국가가 성립됐기 때문에 그 시족 공동체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거의 그 원시공산체 비슷한 이제 그런 사회였는데, 이게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이 세금으로 무한정 걷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주로 이제 자기 개인 사치품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방 뭐 이런 데 쓸 것 정독 쌓고 쓰는데, 왕이 자기 나라를 자기 개인 소유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나는 재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당신처럼 그렇게 못한다 그랬더니, 왕활, 과인 유질, 과인 오색. 왕이 말하기를 과인이 비용이 있는데 과인이 여자를 좋아한다. 그 뒤 대활, 속자, 대왕오색의 권비. 옛날에 태왕이죠. 고공담보가 여자를 좋아했는데 그 권은 기예요. 기비, 자기 비, 마누라를 사랑했다. 시운, 고공담보. 이걸 하면 되지. 안 되네. 고공담보, 레조주마, 솔, 서수호, 지우키와, 애급 강요, 율레 서우. 시에 말하기를 고공담보, 그 태왕이 레조주마, 말을 달려 아침에 왔는데 솔서수어, 서쪽 물가를 따라 지우키와 기산 아래에 이르렀다. 그 고공담보 때 기산 아래로 왔다고 그랬죠? 기산 아래에 이르렀다. 원급 강녀 율레서우. 이에 강녀는 아까 자기 마누라 그분의 엔드예요. 자기 마누라와 함께 와서 손을 살펴보다라는 거예요. 우는 집.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 자리로 이제 민족이 다 이동을 하니까 일족이 다 이동을 하니까 자기 집자리를 살펴보았다. 집자리를 살펴볼 때 자기 마누라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펴보았다. 당 시시야 내부 원료 외무 광부. 이때 당은 뭐뭐 할 때예요. 이때 아내는 원망하는 여자가 없었고 바깥에는 홀로 텅 빈 남자가 없었다는 건 뭐냐면, 아내는 지아비가 없어서 원망하는 여자가 없었고 밖으로는 마누라가 없어서 고독한
남자가 없었다. 즉 여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뭐 자기가 여자를 독차지해 갖고 남들한테는 호라비가 되거나 뭐 총각이 될 그런 게 아니라 다 여자도 여민 동네. 그러니까 나는 내 마누라 좋아하고 너는 또 저래주고 다 짝을 맞춰줘서 남녀가 서로 짝을 맞추지 못하는 일이 없었다 이런 거예요. 왕여 호색, 여 백성 동지, 왕하유. 왕께서 여자를 좋아한다 그러죠. 백성과 함께 한다면, 즉 백성들도 여자를 좋아하니까 다 짝을 맞춰준다면은 왕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말고 여자 좋아한다면 모든 여자를 네가 독차지하려고 백성들도 다 짝을 맞춰주고 그런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요거 하나만 더 합시다. 요건 짧죠? 맹자위 제선왕활 왕지신 유탁기 처자어 기후 이지초유자. 맹자가 제선왕에게 말하기를 왕의 신하 중에 기처자, 그 처자를 자기 기후, 자기 버섯에 맡기고 지초유, 초나라로 유람을 간 자가 있었다. 그 왕의 신하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떠나니까 자기 처자를 자기 친구한테 네가 내 처자 좀 보살펴줘 하고 맡기고 초나라에 유람을 간 자가 있었다. 비기반야, 즉 동네 기처자, 즉 여자. 근데 그 돌아옴에 미쳐서, 비는 급이에요. 돌아옴에 미쳐서, 즉 돌아올 때 이르러서 봤더니 동네 기처자, 그 친구란 놈이 자기 처자를 추위에 떨게 하고 굶주리게 하겠다. 즉 그렇다면 여지와 그 벗을 어떻게 하겠는가. 왕할 기지, 그걸 버려버린다. 그런 친구는 버려버린다. 왈 사사 불능지사, 즉 여지야. 그랬더니 맹자 같은 말이긴 사사는 뭐 같은 뭐 교도소 소장 뭐 이렇게 봅시다. 뭐 교도소 소장 뭐 또는 재판관이 불능치사, 자기 휘하의 교도관들을 다스릴 수 없다면, 다스리지 못한다면 여지야. 즉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활 이지, 그만두게 한다. 자기 휘하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이지, 그만두게 한다. 왈 사경진의 불치, 즉 여지야. 그러면 국경, 사방 국경 안에 땅들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왕, 고 좌우의 언타. 왕께서 좌우를 돌아보고서 딴 얘기를 하더라. 다 그럼 친구도 버리고, 그 다음에 저기 교도소장도 바꾼다 그러면 왕이 정치를 잘못해갖고 국경 안에 다스리지 않는다고, 그럼 당신 말대로 따르면 왕을 그만두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왕이 대답하기 힘드니까 좌우를 돌아보고 딴소리를 하더라. 맹자가 말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까? 왕이 할 말이 없으니까 딴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을 하려면 이쯤은 해야 돼요. 아주 짧은 표현이지만 기가 막히죠. 당신 말대로 하면 당신 임금직 그만둬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